은퇴 후 왜 나는 이 길을 택했을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하나씩 줄어든다. 군 복무를 마치고 또 한 번의 중요한 이정표를 지나온 그때의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내게 주어진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다. 퇴직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도 해본 적 없다. 사회에서 정해준 규칙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이다. 오직 군대에서 30년을 보내며 나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었다. 하지만 은퇴 후 내가 맞닥뜨린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꿈꾸던 평화로운 노후는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아침마다 깨면 지독한 외로움이 내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비록 군인으로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배운 건 군대 외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었다. 은퇴 후 직면한 현실은 내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렇게 나는 하루하루 조금씩 무너져 갔다. 그 당시 나는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군인이었던 나는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나만의 일이란 것조차 생기지 않았다.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것밖에 할 수 없었고 나는 결국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내가 이런 길을 선택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었을까?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 물음에 나는 지금도 답을 찾고 있다. 은퇴 후 삶의 갈림길. 은퇴 후 삶의 불확실성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특히 내가 경험한 것처럼 군인이라는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퇴직 후 자신을 위한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은퇴를 하며 누구나 느끼는 공허함, 목적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은 특히 군인에게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다. 퇴직금, 국민연금, 그리고 예전의 명예가 전부인 사람들은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그만큼 취약하다. 1. 은퇴 후 내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한 군인. 전직 군인인 나는 30년간의 군 생활을 마친 후 평범한 직장인처럼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역을 떠난 이후 나는 스스로를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삶의 목표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동안 군대에서 주어진 일이 전부였고 하루하루의 일정을 따르기만 했다. 퇴직 후에는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나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군인이었던 나는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었다. 퇴직 후 삶은 낯선 길이었다.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었고 결국 외로움과 우울함에 휩싸였다. 갈 곳 없는 노숙자. 내가 겪은 은퇴 후의 가장 큰 고통은 결국 내가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30년을 군 생활로 보냈던 나는 적절한 준비 없이 퇴직했다. 물론 퇴직금이 있었고 국민연금도 받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가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수많은 실업자들이 겪는 것처럼 나는 일자리를 찾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매일같이 느끼는 허탈함과 불안감은 나를 조금씩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정신적으로도 점점 지쳐가던 나는 결국 집을 팔고 어느 날 떠돌이처럼 거리를 떠도는 삶을 시작했다. 내 삶은 어느새 길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의 삶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선택한 길은 과연 내가 선택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걸어온 길이었을까? 3. 사회적 외로움과 고립. 군인으로서 내가 살아온 30년은 모두 함께라는 집단 속에서 이루어졌다. 항상 동료들과 함께 움직였고 외로움이란 개념은 그저 먼 이야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은퇴 후 나는 갑자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가운데 나는 갑자기 혼자가 되어버렸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사회에서 잊힌 느낌을 받으며 나는 점점 고립되었고 결국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 전문가적인 인사이트. 은퇴 후 노후 준비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은퇴 후 삶의 가장 큰 위기는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다. 군인이라면 더더욱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 군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적 준비. 퇴직금과
국민연금에만 의존해서는 불안정하다. 다양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은퇴 후 투자나 창업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적 준비. 은퇴 후에는 정서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하다. 은퇴 후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은퇴 후 취미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정서적 공백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연결망.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원봉사, 동호회 혹은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나만의 길을 찾아가다. 내가 은퇴 후 겪은 고통은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고민이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내가 걸었던 길을 돌이켜보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은퇴 후 삶은 한 사람의 노력과 준비에 따라 달라진다. 비록 내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났지만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은퇴 후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은퇴 후 준비의 핵심 실용적인 조언과 구체적인 사례.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퇴 후 불안감이나 외로움, 재정적 위기 등은 모두 철저한 준비 부족에서 비롯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까지 이러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군인처럼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여러분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겠습니다. 1. 재정적 준비. 퇴직금만 믿지 말고 다양한 자산을 키워라. 먼저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재정적인 불안정성입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삶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은퇴 전에 다양한 재정적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예를 들어 김 씨는 군에서 25년을 복무한 후 은퇴하면서 약 2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가 은퇴 후에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으로 작은 집을 구입했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더 준비한 게 없었죠. 국민연금을 포함한 매달 들어오는 수입만으로는 생활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은 소액 투자였습니다. 퇴직 후 3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증권 투자에 사용하고 그 외에도 부동산 소액 투자에 손을 뻗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퇴직 후 10년이 지난 지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준비 팁. 장기적 투자. 은퇴 후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증권, 부동산, 그리고 펀드 투자 등을 활용해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다각화. 하나의 수입원에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세요. 예를 들어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1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상자금 마련.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비상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준비하세요. 2. 정서적 준비. 은퇴 후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 군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던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정서적 공백입니다. 군에서는 항상 규율과 일상이 주어지지만 은퇴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할 일이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최 씨는 30년간 군에서 근무한 후 은퇴했지만 퇴직 후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지만 이내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후 점차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서적 준비 팁. 취미와 관심사 찾기. 은퇴 후 자신만의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악, 그림, 운동 등 다양한 취미를 시도해 보세요.
자원봉사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신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또 다른 일을 만들어주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에도 동료나 친구들과의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나 모임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법. 은퇴 후에도 나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은퇴 후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관계가 사라지고 가족은 각자의 삶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혼자가 된 기분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박 씨는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후 처음 몇 년간 고립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졌고 매일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동호회에 가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가입한 동호회는 바로 자전거 동호회였죠. 자전거를 타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고 박 씨는 점차 그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다시 활기찬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팁. 동호회 가입. 은퇴 후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원한다면 동호회나 클럽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사회활동. 지역 봉사나 행사에 참여해 보세요.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되면 고립감도 줄어듭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연락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라인 모임이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길. 결국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와 계획입니다. 재정적인 준비, 정서적 준비,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은 모두 은퇴 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김 씨와 최 씨, 박 씨와 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중요한 도전입니다. 한 번의 실패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세요.